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네, 잘 보이시죠? 우리가 AI가 이 어떤 그 AI와 이제 결국은 사람이 서로가 바라보는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희가 지금 계속 한 학기 동안 배우고 있는 네, 준인 학생 반가워요. 네. 그 AI 아니 죄송해요. 자꾸 말이 꼬이는데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AI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다시피 AI라고 하는 기술은요. 저희가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하드웨어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탑재하는 기술인데요. 자, 그래서 그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에 초점을 맞춘다면,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프로그래머가 된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로 코딩을 짜는 게 여러분들의 일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뭐 30명 중에서 30명이 모두 다 프로그래머가 되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중에는 뭐 저기 뭐냐 다른 산업에서 AI나 빅데이터를 응용해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경우에 우리가 AI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 어떤 그 산업 현장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공정 과정, 그러니까 제조 공정 과정에서는 공장에서는 불량품을 빠르게 탐지하는, 왜냐하면 사람이 일일이 불량품을 탐지하려면 상당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것을 AI가 빠르게 캐치한다. 이러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예시로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쿠팡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은 사람이 네, 송윤 학생 반가워요. 자, 지금은 사람이 일일이 지금 물류 하차, 상하차 작업을 합니다만 뭐 아마 조만간 머지않은 미래에 아마 이것은 AI나 그러니까 AI를 탑재한 하드웨어, 즉 로봇이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럴 때에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정확한 주소지, 배송지의 대로 이것을 구분한다. 이걸 분류하고 명확하게 상하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만큼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 대체로 우리가 얘기하는 AI는 그 겉으로 보이는 하드웨어, 로봇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면 센서를 통해서 사람의 눈처럼 정확하게 사물을 인지하고 목적에 맞는 배송지로 분류하는, 즉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컴퓨터 비전 기술하고요. 그다음에 명확하게 분류하니까 머신러닝 기술 또 딥러닝 기술이 들어가겠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AI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는 결국 이러한 문제, 프로블럼이 있을 때 솔루션,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인간하고 AI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좀 복습하자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다르냐?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AI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문제를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탐색하고 결국은 예, 목표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되겠죠. 자, 그때까지 이 과정을 예를 들면 상하차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상하차하는 AI를 만든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 물류를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올려놓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가장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의 눈처럼 예, 이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같은 이런 컴퓨터 비전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처럼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동하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정교하게. 자, 그러하다면 우리는 사실 눈이 있으니까 직관적으로요. 파리에서 베를린까지 우리 이 지도를 한눈에 보고 시각적으로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충 동쪽으로 가면 된다, 서쪽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겁니다. 이 AI는 눈이 달려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럼 이것을 해결하느냐?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방법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복습 차원에서, 자, 결국 자, 이게 출발 지점이 되겠죠?
그리고 베를린, 목적 지점, 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 이때 우리는 AI는 가장 합리적인 이동 방법, 즉 우리가 마치 그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 A에서 목적지 B를 찾아갈 때 여러분들 쓰는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최단 거리, 그다음에 최적 거리, 최소 시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 빠르게 길을 찾아주고 있죠. 어떻게 찾아주는 것이냐? 눈도 없는데 자, 이렇게 격자 형식으로 먼저 씁니다. 격자라는 것은 눈금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눈금을 만들고 나면 각각의 우리는 사실 이제 이것을 AI는 행렬로 봐요. 그러니까 행렬이라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와 같은 지금 X와 Y의 좌표가 생겼죠, 결국은. X, Y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면 이 격자가 생겼다라는 거는 자, 지금 가로에 대한 축과 세로에 대한 축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쵸? 그것을 우리는 가로축을 X, 세로축을 Y라고 합니다, 수학적으로. 뭐 어쨌든 이와 같은 눈금자가 생겼다는 것은 두 개의 최소한 축이 생겼다는 거죠. X와 Y가 있어야 이와 같은 눈금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눈금에 있는 위치라는 게 결국은 벡터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세 번째 칸이니까 이 빨이라고 하는 걸 P라고 가정한다면 3, Y도 세 번째 칸에 있죠. 하나, 둘, 세니까 얘는 3,3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벡터라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숫자의 묶음이다. 자, 숫자를 우리가 하나로 나열해서 표현하는 걸 우리 벡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과자 묶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그 슈퍼마켓 가면 왜 잘 팔리는 물건에 안 팔리는 물건을 끼워 넣기 위해서 팔죠. 테이프를 돌돌 말아서 판단 말이죠. 그거 두 개의 과자가 묶여 있는 걸 우리는 묶음이라고 표현하죠. 숫자의 묶음이 벡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AI는 벡터 형태로 숫자 형태로 눈금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파리부터 베를린까지. 베를린 있는 좌표는 예를 들면 X는 20이고 Y도 20이다. 이게 20칸이라고 가정한다면요. 그러면 20,2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3에서 20,20까지 어떻게 현명하게 갈 것이냐 이것을 빠르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휴리스틱 알고리즘은 정확하게 뭐냐 하면요. 필요한 부분만 탐색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이 파리라고 하는 하고 베를린이라고 하는 요 빨간색 점과 검은색 점을 각각 이동하는 경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검은색은 장애물이에요. 자, 지도에서는 예를 들면 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강을 차로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자, 강은 돌아가야겠죠, 이렇게. 여기 낙동강이 있다면 다리가 없다면 돌아가야 될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한데 자, 그럼 P에서 B까지 즉 파리에서 베를린까지 최적의 거리로 가는 것인데 자,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를 전부 다 계산을 하려면 이 픽셀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연산 시간을 소비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휴먼이잖아요. 휴먼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지금 이 파란색처럼 이렇게 가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눈이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계산할 겁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쓰는 방법을 모방한 게 휴리스틱인데요. 자, 휴리스틱이라는 의미는 경험적으로 탐색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 베를린 B까지 가는데 굳이 뒤쪽으로는 갈 필요가 없다. 그렇죠? 제가 정말 뭐 최장거리로 갈 게 아닌 이상은 최단거리로 가는 것이 목표라면 자, 이 P 지점에서 베를린 지점까지는 굳이 아래 방향으로 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축소,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계산해서. 그러면 연산 과정이 훨씬 단순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AI에서 쓰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게 지난 시간까지 배우셨던 거고요. 오늘은 바로 이 탐색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조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실 거고요. 구체적으로 소위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어떻게 그럼 또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걸 조금
체험해 볼 수 있는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알려드리고요. 그러면 휴리스틱을 이론으로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학습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에서 말씀드릴 거 꼭 알아가셔야 될 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탐색이라는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탐색이라는 걸 다시 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탐색이 왜 필요하냐? 자, 우리가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탐색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 문제라는 게 파리에서부터 베를린까지 어떻게 적세적소의 최단 시간으로 최적 경로로 가느냐 만약에 문제예요. 프라블럼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탐색 최적 거리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느 길이 제일 효과적이다를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비유를 들자면 탐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 상황에서는 반드시 중간에 거쳐가야 될 필수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AI가 탐색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지금 보시는 일련의 절차대로 구조화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예를 들면 선형으로 나누고요. 또는 이 자료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비선형인지. 자, 예를 들면 선형이라는 거 이제 뒤에서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릴 텐데 아마 이번 시간에 말씀 좀 어렵고 다음 시간에 좀 드릴 것 같은데 자, 뭐 배열, 스택, 큐, 리스트. 뭐 결국 리스트가 이제 벡터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뭐 편하게 들으십시오. 지금은 자,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구조화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문제 해결에 따라서 우리가 자료에 따라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아까 우리가 파리에서 베를린까지 찾아가는 그 길을 찾아가는 과정처럼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불량품이 아니냐 뭐 이걸 구분하는 것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은 방법에 따라 데이터의 구조에 따라서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면 미로를 통과하는 문제를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 이런 미로들 자주 보시죠. 여러분들 뭐 제주도에 가셔도 있고 자, 뭐 관광지에 가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막 이런 데 잘못 들어 영화도 있죠. 메이즈인가요? 메이즈 러너? 하여튼 뭐 유명한 영화 있죠. 잘못 들어서 갇히고 막 먹고 자고 하는 살고 있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이런 미로 통과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우리는 사실은 미로 통과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시각적인 형태로 우리는 인지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눈이 달려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것을 좀 단순화한다면 요렇게 생겼죠. 그쵸?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은 3 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눈이라고 하는 또는 뇌에서는 시각 피질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나 AI는 눈이 달려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AI는 요 단순한 요 형태를요. 다시 간결하게 추상화라는 과정으로 압축을 합니다. 자, 이때 추상화라는 과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문제는 결국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것을 시각적인 복잡한 해결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는데 자, 필요 요소만 남기고요. 이것을 이렇게 추상화를 해 보면 자, 결국 이 문제는 이 문제죠. 제가 잠깐만 판서를 좀 해 볼게요. 결국 이 문제는 이런 문제로 우리가 간결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입구가 되겠고요. 자, 이곳이 출구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입구는 입력이 되겠죠. 인풋 결국은 이것이 x가 될 거예요. 뭐 수학에서는 입력을 x라고 하니까요. 제 출구는 y. 우리 목표가 될 겁니다, 결국. 자, 결국은 미로 게임이라는 것은 입구에서 들어가서 출구로 나오는데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나올 것이냐 이 문제죠. 자, 이것에 대한 방법을 추상화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1번에서 시작해서 자, 여기서 나와서 길이 갈림길이 나와요. 좌측이냐 우측이냐에 따라서 2번으로 갈 거냐 3번으로 갈 거냐. 그쵸? 2번으로 가면 또 두 가지의 길이 나옵니다. 4번으로 갈 거냐 5번으로 갈 거냐. 즉 이 갈림길마다 번호를 매겨서 이처럼 자, 이것을 우리가
트리 형태라고 합니다. 트리 형태. 아마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수업들 AI 관련된 뭐 컴퓨터 관련된 수업들에서 여러분들은 트리 형태라는 이 용어를 이제 아주 많이 듣게 되실 건데, 결국 핵심은 트리 형태라는 것은 우리가 경우의 수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미로를 요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따라서 탐색하면서 결국 최적의 탐색 경로를 찾는 거예요. 그쵸? 네. 그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14 번이 우리가 출구라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면 1 번이 입구고. 자, 그러면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 최단 거리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1, 3, 7, 14 요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르죠. 자, 그러나 14 번까지 가는 길은 무지하게 많죠. 예를 들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백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맞죠? 굉장히 그러면 돌아가게 된다. 결국 최적 경로는 이렇게 하면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입구에서 출구까지 가는 방법을 볼 때,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최적 거리를 우리가 탐색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3 번으로 가게 되잖아요. 자, 근데 이 규칙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부분 이제 트리 형태의 규칙은 뒤로 백할 수는 없어요. 백은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3 번으로 한번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만큼의 연산 과정은 사실상 필요가 없죠. 불필요하죠.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 여기 길이 3 번으로 갔으니까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다는 만약에 룰이 있다면 얘네들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와 같은 것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자, 이 로봇을 우리가 AI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AI는 요렇게 사고한단 말이죠. 자, 지금 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에서는 자, A에서 D로 이동을 하려고 해요. 자, 우리는 이것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구현을 한다라는 건 A에서 D로 가는 방법은 무한개의 경로가 존재하죠. 무한개. 왜? 자, 보십시오. 지금 제가 3 개만 제시했는데도 A에서 D로 다이렉트로 가거나 가와 같은 길이 있고요. 예를 들면 이 녹색길처럼 뭐 요만큼 해서 이렇게 가거나, 뭐 제일 멀리 돌아가는 방법은 끝까지 갔다가 가는 방법 다도 있겠죠. 자, 저는 지금 가나다의 3 개의 경로를 제시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경로, 소위 이제 이 전문 용어로 패스웨이가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심지어 이것을 되돌아온다든지 반복 이동 경로를 한다든지 하면 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게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가장 빠르게 가장 적은 횟수로 결국은 최단 경로로 최소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동한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최적 경로를 찾자 이거잖아요. 자, 우리가 가장 빠르게 간다는 건 멀리 돌아가지 말고 가장 적은 횟수로 갈 수 있고 최소한 에너지를 사용하자. 그러니까 백은 안 된다 이거예요.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동하면 되겠습니까? 단 요때 규칙을 하나 정합시다. AI는 자, 상하 좌우 이렇게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바둑 움직이듯이 한 칸 한 칸, 오목 움직이듯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것이 바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가장 간단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이것은 사실 이제 휴리스틱 알고리즘이긴 하지만 이제 요게 이제 쪼끔 더 발달하면 우리가 강화 학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Q 메서드라고 얘기하는데요. Q 메서드의 가장 또 뭐 간단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격자를 그리죠. 자, 컴퓨터는 눈이 없으니까 자, 격자를 그리는 이유는 결국은 벡터 형태로 만들어서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뭐 어려운 말로는 그렇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격자를 그리는 거예요. 얘는 눈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숫자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격자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다음에 핵심은 자, 이때 규칙을 하나 정하는 거. 이게 이제 강학습인데 사실은 규칙을 하나 정하는 거예요. 규칙은 뭐냐? 자, 여기 한 칸 이동할 때마다 제가 1 점을 가질 수 주는 겁니다. 1 점을 배열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이동하면 1 점이 들어가요,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면 1점. 근데 이 1점이 제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제 포인트가 날아가는 거예요. 포인트 사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인트를 가장 적게 사용하면서 A부터 D까지 가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자, AI도 똑같이 그렇게 고민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 AI가 만약에 이걸 한 바퀴 다 돌아가면 이렇게 가면 사실은 9점이 되죠. 이게 빨간색으로 가면. 예, 제일 안 좋은 거죠, 사실은. 자,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예. A부터 D로 다이렉트로 파란색으로 가면 3점밖에 소비를 안 하죠, 사실은. 포인트 3을 소비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요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AI를 제가 로봇으로 일부러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자, AI 이동 경로를 확인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수치화, 점수화로 한다면 가장 적게 소비하는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A부터 D로 가는 거였습니다. 자, 이 값을, 이 함수를 수학적으로 적합도 함수라고 그래요. 이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려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코딩들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 적합도 함수라는 것을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 표현들을 듣게 되는데, 그때 가서 이제 뭐 적합도 함수라는 게 뭔지 저기 물론 이제 뭐 서치하면 금방 나옵니다. 뭐 구글이나 이런 데. 하지만 개념을 잡고 가시면 좋아요. 자, 우리는 최적의 값을 찾는 함수. 자, 이 값을 우리는 적합도 함수라고 합니다. 결국 핵심은 우리는 AI는 사람 대신에 적합도 함수를 찾는 게 사람이 찾는 것만큼 유사한 확률로 좋은 성능을 보이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한 칸 한 칸이 소비되고 평가값이 0이 되면 결국 도착, 우리가 한 걸로 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핵심은 적합도 함수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A에서 한 칸만 이동한다 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 AI는 보시면 상하 좌우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 이 뭐 큐 메서드랑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이게 아직은 여러분들이 강화학습을 어렵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쉽게 그냥 요 예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사실 이제 이런 예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프로즌 플로그 그 프로즌 플로그의 예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좀 확대를 했는데, 제가 A를 기점으로 AI는 한 칸으로 상하좌우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위로는 이동 못하죠. 못하잖아, 없잖아요, 칸이. 옆으로도 못하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E로 가던가 B로 가던가. 자, 얘한테 선택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얘를 추상화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기 중간고사 전에 추상화가 뭔지 이런 거 개념들 좀 알아두라고 하셨잖아요. 자, AI는 이 추상화를 좋아합니다. 자, 트리 형태로 추상화하면 얘는 눈이 안 달렸기 때문에 격자 형태로 이해를 못해요. 입체적인 형태를 이해 못해.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규칙으로 만듭니다. 얘는 보시면, 자, A를 기점으로 자, 지금 B로 가던가 E로 가던가 요 길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만약에 D까지 도착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가 목표예요. 목적지. 요 출발지예요. 자, 그러면 보시면, 자, E로 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왜냐? 계산을 해볼게요. 1로 가면 결국은 A에서 1로 갔다가 1점, 2점, 3점, 4점. 어쨌든 점수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이 점수가 높다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쵸? 자, 이게 지금 점수를 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택시비라고 생각하시죠. 택시비. 여러분, 택시비 조금 나오는 게 좋지 많이 나오는 거 안 좋잖아요. 택시값도 오른다는데. 자, 보시면, 그러면 자, 이것을 우리가 가장 현명한 방법은 B로 가는 걸 겁니다. B로. 맞죠? 1점만 소비하면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맞죠? 자, 택시비 1,000원에 이만큼 이동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E로 안 갔으니까 E에서 벌어지는 요 값들은 불필요하죠, 계산에. 맞죠? 불필요하잖아요. 왜? 난 B로 갔으니까. B로 갔으니까 더 이상 E의 요 길들은 하등의 의미가 없다. 맞죠?
자,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면 그다음에 선택할 수 없다는 가정하에선 그렇습니다. 즉 4점을 선택할 리가 없죠, 이제는. 그러니까 요 이부터는. 자, 그래서 네, 요렇게 계산하는 게 우리가 뭐 대표적인 휴리스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제가 이것을 정리를 하자면 예, 좀 제가 확대를 해 볼게요. 축소를 해 보면 자, 요거 또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결국은 휴리스틱 알고리즘 뭐냐? 아, 이게 개념으로는 알겠는데 이쯤 되면 이제 아, 교수님이 이 저기 저 그림으로 하시니까 좀 뭐 베를린 파리에서 베를린까지 가는 경로에 대한 예시론 설명이 가능한데요. 그런데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제 사전적인 정의를 알려드립니다. 자,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탐색이 필요 없는 공간을 줄이면서, 즉 불필요한 불필요한 경우의 수는 제거하는 거죠. 왜? 그래야 불필요한 연산을 안 하니까. 불필요한 연산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아니 GPU도 잡아먹고 CPU도 잡아먹고 메모리도 잡아먹을 텐데 뭐하러 불필요한 연산을 합니까? 예. 자, 그래서 탐색이 필요 없는 공간을 줄이면서 탐색하는 방법을 우리는 줄여서 휴리스틱이라고 해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AI 공부를 하면 많이 접하는 용어가 될 겁니다. 자, 이때 휴리스틱이 뭐냐? 휴리스틱이요, 영어로요,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사전 찾아보면 뭐라 나오냐면 경험적이라고 해요. 경험적. 경험이 있다. 휴리스틱. 틱이니까 이제 이 수식어잖아요. 그래서 경험적인. 네, 우리나라 말 정확히 이거예요. 차라리 이런 경우는 이걸 한국말로 휴리스틱 알고리즘 하면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까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거는 그냥 경험에 의한 뭐 알고리즘 뭐 이런 식으로 차라리 한국말로 바꿨으면 조금 더 이해가 갈 수도 있는데 까먹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아까 지금 요 예시는 다 이거예요. A부터 출발지부터 D까지 가는 최적거리를 계산을 하는데, 자, 하나를 선택하면 굳이 더 이상 A, F, I는 불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2를 선택하게 되면 뭐 여기 E, I 뭐 이런 불필요하다 이거죠. 얘를 선택하게 되면 F도 불필요하고. 자,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를 선택하면 그래서 가장 최단 거리는 이와 같은 식으로 AI가 막 계산한다고요. 빠르게 계산하면 얘는 A, B, C, D로 가는 게 가장 점수가 0점.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돈을 적게 소비하고 목적지까지 가는구나. 그쵸? 우리는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A부터 D까지 그냥 이렇게 가면 빠른데, 그렇죠? AI는 이걸 다 계산을 하는데 이걸 여기 있는 전부 다 계산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처럼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버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 자, 이런 게 휴리스틱 알고리즘이죠. 자, 결국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문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냐면, 자, 이게 지금 사람이 보면 이런 질문 제가 종종 받습니다. 아, A부터 D까지 그냥 눈으로 보면 되지. 이 뭐하러 자꾸 이렇게 추상을 해서 이걸 어렵게 이걸 격자로 만들어서 함수를 또 뭐 나중에 이제 함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함수라는 게 이제 수학이에요. 펑션. 뭐 별거 없습니다. 뭐 함수라는 게 뭐 별거 없고 이렇게 fx가 있으면요, 뭐 이런 용어에 쫄 필요 없고요. 요런 상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상자가. 요 상자에 뭐를 하나 집어넣으면 뭐 하나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요런 표현을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요 상자가 뭔지가 이제 수학인데, 결국은 이 펑션을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하냐? 간단합니다.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눈을 통해서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A부터 D까지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달리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우리는 최적 경로 같은 거 금방 찾아요, 우리는. 자, 그러나 AI는요. 자, 이거를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칸씩 이동하는 규칙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동 시 거리를 측정하는 소위 요 점수를 깎는 요런 방법으로 계산을 해 줘야지만 얘가 최적 거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눈 가리고 A부터 D까지 가라 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 시각 정보가 없다면 뭐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경험을요. 우리가 AI, 그러니까 기계, 결국 AI죠. AI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결국 사용한 함수를 우리가 오늘 중요한 요점이에요. 요약이에요. 핵심 뭐냐? 평가 함수. 자, 이걸 사용한다. 평가 함수 아까 말씀을 드렸죠. 좀 돌아가겠습니다. 돌아보면 평가 함수라는 것이 자, 어디 갔노? 네, 적합함수, 적합도 함수.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저값을 찾는 그 공식이 우리가 그 함수를 우리가 적합도 함수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우리가 평가 함수라는 결국 이제 적합도 함수, 다른 말로 적합도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아유, 좋겠다. 자, 잠깐만요. 아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적합도 함수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최적의 값을 찾는 거죠. 자, 오류 값을 최대로 줄여주는 게 적합도 함수다. 자, 그러면 이 평가 함수, 소위 이제 적합도 함수를 통해서 처리 과정에 유용한 지를 계속 우리가 AI가 연산을 하게 되겠죠. 자, 이때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산과의 비교입니다. 자, 계속 판단한다라는 거는 자, 어떤 경로끼리의 소위 비교입니다. 비교. 자, 이게 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AI, 머신러닝, 예, 뭐 줄여서 이렇게 표현해요. 머신러닝 이런 거 할 때 보면 모델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델 여러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성능을 하나 딱 택한다. 이것을 우리가 머신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때 판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을 쓰는데 이거 다운됐는데 지금 딱 느낌이 아예 다운됐다 이거. 자, 그냥 말로 할게요. 자, 말로 하겠습니다. 지금 다운됐습니다. 혹시 들리세요 말씀? 네. 좋습니다. 그래서 판단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말로 할게요 그냥. 잠깐만. 다시 살아났다. 이게 참. 네. 예, 되네요. 이제 잘 보이시네요. 근데 열심히들 들어주시는 학생들이 있어 가지고 감동입니다. 이 장성희 학생 열심히 듣네요 보니까.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판단이라는 게 뭐가 좋냐? 우리 소위 그 말이잖아요. 뭐 갤럭시가 좋냐? 아이폰이 좋냐? 자, 그때 우리는 갤럭시와 아이폰의 어떤 측면으로 비교할 거냐? 가격 대비 좋은 거냐? 뭐 속도가 빠르냐? 여러 가지 비교를 하겠죠. 자, 어찌 됐건 판단이라는 거는 하나의 비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결국은 평가 함수를 이용해서 필요한 탐색 경로만 결정해서 탐색 경로를 줄이는 게 또 핵심이에요. 휴리스틱 알고리즘은. 자,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휴리스틱 알고리즘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기 편한 게 자, 제가 요 주소로 들어가면 되는데 아주 시각화를 잘 해놨습니다. 자, 요겁니다. 짠. 잘 보이십니까? 자, 제가 이건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휴리스틱 방법 중에 수학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인데 맨하튼의 거리, 뭐 유클리디안 뭐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뭐 중요한 건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게 벽이에요. 제가 지금 벽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찾아가는 방법들 뭐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알아서 설정해 보시고 가장 기본적으로 스타트 서치 있거든요. 여기 한번 내가 눌러 볼게요. 짠 누르면 자, 지금 얘가 찾아가는 거야. 지금 아까 보셨죠? 혹시 보신 분들 계시죠? 나중에 심심하면 해보세요. 그냥 이거 보시면 계속 얘가 지금 돌다가 지금 최적 경로를 이렇게 찾아갔죠. 그래서 최적 경로는 여기 이게 출발지고 빨간색이 목적지인데
요렇게 가는 선이 가장 최적의 경로입니다라고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클린 했어요. 자, 벽도 제가 없애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좀 복잡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줄까요? 오징어 게임처럼 요게 하나 이게 틈을 만들어 놓고 둘러싸 버릴게요, 얘를. 예. 이 정도는 해 줘야 우리가 AI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요렇게 해 줄까요? 지금 뭐 AI가 지금 저를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 얘에서 얘까지 찾아가는 머리, 이제 맨하튼 말고 유클리디안으로 한번 해 볼게요. 이게 좀 결과가 좀 달라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 뭐 이것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알고리즘한테 여러분들 얘기하는 건 뭐 점프 설정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찾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쳐 볼게요. 자, 그러면 녹색에서 빨간색까지 어떻게 찾아가느냐? 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예, 쉽지 않죠. 우리는 쉽게 하는데 얘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찾을 것 같아. 이제. 자, 찾았네요. 똑똑한 놈이에요, 이제 보시면.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 쉽죠. 우리는. 얘 지금 연산하는데 무지하게 사실 오래 걸렸죠. 예, 이런 방법들. 뭐 심심하신 분들 나중에 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뭐 예, 길찾기 뭐 이런 것도 또 있고요. 뭐 예, 응급 환자. 그러니까 이런 게 실제로 AI로 어떻게 응용되냐면 가장 빠른 최적의 길 같은 것들을 제시해서 AI 소방관이라고 하나요? 미리 응급한 상황에 배치한다든지 뭐 할 때 많이 씁니다. 자,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네, 내비게이션도 요즘에 아예 이제 홀로그램에 이렇게 탑재가 돼 가지고요. 최적의 경로를 굉장히 빠르게 찾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